네, 안녕하세요. 파이널컴 무비입니다. 요 올란지 AM18 마이크를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이 마이크나 음질은 마이크도 자체도 좋아야 되지만 주변 환경이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일반 가정집 방이거든요. 흡음 장치가 전혀 돼 있지 않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는 아무리 노래 잘하는 가수도, 아무리 목소리가 좋은 아나운서도, 아무리 좋은 마이크를 써도 좋은 음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음질은 마이크 자체와 환경이 합쳐졌을 때만 음질이 좋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무선 마이크 하면 소니 거 많이 쓰거든요. 이게 손바닥만하게 생겨가지고 방송국에서 뭐 인터뷰하거나 이럴 때도 막 기자들이 얼굴에 갖다 대는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어폰 라인을 길게 해가지고 사람한테 딱 답니다. 옷 속으로 넣어가지고 달아주는 스텝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 안테나가 엄청 길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엄청 큰 카메라에 달면 부담이 안 되는데 우리처럼 작은 미러리스나 요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스마트폰 리그 같은 데 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크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초소형 사이즈의 마이크가 유행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일단 이 울란지 같은 경우는 본체가 있습니다. 이 본체는 충전독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불이 두 개가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 2000mAh의 배터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 넣는 것만으로도 마치 에어팟처럼 여기 넣는 것만으로 충전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뒤에 USB-C 타입 충전 케이블 넣는 곳이 있죠. 카메라 장비들 보통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우리 옷깃이나 카메라에 얹어 놓는 것들은 얼마나 가벼운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가장 가벼운 소재인 플라스틱을 쓰기도 하고요. 정말 비싼 것들은 합금들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건 논외로 두는데 울란지 같은 경우는 적당한 선의 가격에서 훌륭한 품질을 나타내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사실 이렇게 조그만한 무선 마이크를 많이 인터넷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보여줘서 중복 투자하시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름이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사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 뭐 4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드리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게 새로 출시됐는데 불구하고 가격이 합리적으로 나와서 하나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수신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리를 전달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가겠죠. 울란지의 경우에는 몇 가지 단자가 밖에 있어가지고요. 일단 여기 헤드폰 단자가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잡고 있는 분들이 소리가 잘 들어오는지 끊기지는 않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출력 단자인데 카메라나 스마트폰에 3.5 파이로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3.5 파이 잭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USB-C 타입 케이블을 통해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구성품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USB-C 타입 케이블, 굉장히 짧은 케이블 들어있고요. 길이는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메라에 달았을 때 딱 이 정도 모양을 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카메라에 장착한 모습 보여드리잖아요. 저는 리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달 수 있고요. 여기 A타입이랑 C타입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촬영 제품 A타입인 경우는 없는데요.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폰 14까지 모델들은 이 라이트닝 8핀이랑 3.5 파이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말씀드렸는데요. 요게 수신부고 요게 송신부입니다. 요거를 사람이 딱 차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선으로 여기까지 소리를 보내줍니다. 이게 지금 스펙상으로는 100m라고 돼 있거든요. 100m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소리를 수신할 수 있다고 해봤는데 제가 지금 울란지 마이크 성능 테스트 하러 잠깐 나왔거든요.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근데 울란지에서 요 귀여운 윈드실드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요거 장착해 보겠습니다. 여기 구멍이 있고요. 울란지도 구멍이 있어서요. 그냥 넣고 아무 생각 없이 돌리시면 장착이 됩니다. 이제 바람 소리 거의 안 들리시죠? 네, 이 상태로 테스트를 해보겠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등대가 있고 전봇대가 하나 보이잖아요. 거기까지가 거의 100m 가까이 됩니다. 이 거리 측정기거든요. 이걸로 하면 거의 정확하니까 제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먼저 전봇대가요, 찍어보니까 90m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샤워장 코너까지가 39m 나옵니다. 제가 가면서 중간중간 계속 잘 들리는지 저희 직원분이 지금 모니터링을 해주고 계시니까 확인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몇 걸음 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꽤 많이 거리를 왔거든요. 아까 전봇대가 90m였잖아요. 지금 찍어보면 벌써 75m 나옵니다. 15m 온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잘 들린다고 합니다. 더 가볼게요. 찍어보겠습니다. 55m, 45m 왔습니다. 잘 들리죠? 네, 아주 잘 들린다고 합니다. 네. 저는 좀 깐깐한 스타일이라서 100m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0m 중에 단 0점 몇 초라도 조금이라도 끊기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한계까지 몰아붙이지 마시고요. 보통 본인이 정해서 50m까지는 내가 요거를 쓰겠다. 더 멀어지면 다른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개념으로 보통 무선 마이크는 사용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 울란지 제품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엄청 먼 거리까지 된다고 주장하는 비싼 제품들 있죠. 그런 경우에도 다 같은 개념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금 기능을 눌렀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직원이 모니터링 하는 곳에서는 점점 끊길 것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 마이크에는 녹음이 됩니다. 이 마이크가 8GB 기본 내장 메모리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녹음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모니터링 하는 쪽에선 계속 끊기기 때문에 빠른 걸음으로 조금 멀리 갔다 와 보겠습니다. 아까 154m라 그랬죠? 어차피 끊기기 시작했으니까 등대까지 갈 필요는 없고 이쯤에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무선 마이크 수신기 있는 곳에서 143m 온 거리입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 실제로 음성이 끊기지만 녹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멀리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무선 송신은 언제든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녹음 기능을 같이 쓰시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송신부에는 버튼이 총 4개가 있는데 특히 여기 오른쪽에 보면 마이크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면 자체 녹음기로도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녹음기로 녹음을 해서 오디오랑 싱크를 맞추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8기가 내장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이 수신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혹은 수신기로 연결할 수 없거나 100m를 벗어나는 정도, 아까 본인이 기준을 잡으시라 그랬잖아요. 50m가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직접 다이렉트로 송신을 하는 게 아니라 녹음기를 쓰겠다 마음 먹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촬영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재촬영을 하면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실제로 송신부와 수신부를 갖고 녹음을 하실 때도 녹음 기능을 켜두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주는 카메라 감독이나 음향 감독이 있으면 되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카메라에 녹음도 하시면서 두 개가 있잖아요. 둘 다 자체 녹음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빨간색 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쪽도 누르면 빨간색 불이 들어오죠. 이런 경우에는 카메라와 상관없이 이 각각의 소리가 녹음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실수 없이 백업이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다시 누르면 꺼집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옆에 있는 USB-C 타입을 통해서 PC나 스마트폰으로 파일을 옮긴 다음에 싱크를 맞추시면 되겠죠. 여기 넣어두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데요. 요거는 페어링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뭐 연결하고 이런 거 엄청 귀찮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카메라나 스마트폰에 달고 요걸 바로 사람이나 원하는 곳에 위치만 시키시면 바로 녹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보면 전원 버튼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요거는 개인 값을 조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진짜 중요한데요. 이 말하는 사람과 마이크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파열음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음질이 좋아지죠. 그러면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목소리만 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변이 너무 시끄러운 경우에는 이 마이크의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숫자 줄어드는 거 보이실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되잖아요. 개인값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목소리도 덜 들어가고 주변의 소음도 덜 들어가는데요. 나는 이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소리를 줄여도 깨끗하게 들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충분히 조용한 경우이고 내가 좀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다거나 특히 ASMR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개인값을 충분히 올리신 다음에 10까지 올린 다음에 속삭이듯이 이야기하셔도 여기에 소리가 아주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지금은 제가 말을 하면 양쪽에 그래프가 다 올라가잖아요. 양쪽 다 마이크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직관적으로 버튼이 있는데요. 이쪽 거를 누르면 한쪽 마이크가 음소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마이크 모양이 깜빡거리는 게 음소거 된 거고
이걸 끄면 다시 깜빡거리는 게 중단되게 됩니다. 이걸로 직관적으로 음소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풀터치로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할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터치감이 굉장히 좋으니까 필요하실 때는 여기서 세팅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얘는 지금 거치가 집게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부분은 집게인 게 이해가 되는데 수신부 부분이 집게인 게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면 보통은 여기 있는 하슈 부분에 요거를 이렇게 거치를 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이제 되는데요. 이 하슈 부분이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그냥 하슈 모양으로 맞추게 되면 벌써 부피가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무선 마이크의 특징은 가장 초소형화되고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이 집게 형태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집게 형태로 하시면 꼭 하슈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케이블에 집어넣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겠죠. 실제로 제가 리그가 엄청 여러 가지 있는데요. 화면에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제가 쓰는 파나소닉 루믹스에 있는 하슈하고 방금 보여드린 캐논 카메라 하슈의 크기도 안에 깊이의 두께가 약간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하슈를 달았으면 단단히 고정할 수는 있겠지만 부피가 분명히 늘어나서 불편했겠죠. 이게 끝까지 들어가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서 찝는 거면 상관없는데 하슈에도 할 때는 뭔가 헐렁헐렁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이런 스티커 같은 게 딸려오는데요. A부터 C까지 가장 얇은 것부터 두꺼운 것까지의 패드가 들어 있습니다. 요거를 붙였는데 여기다가 붙이시면 어느 정도 두께를 잘 조절하셔서 타이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보통 실내에서는 그 반사음 때문에 울림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 울림이 엄청나게 심한 걸 잡으려면 할 수 있는 거는 가까이 녹음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가까이 녹음하는 것과 아이폰은 찍다 보면 거리가 멀리 있을 수 있잖아요. 카메라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차이점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장비를 사실 때는 몇 가지 요소를 항상 고려하셔야 되는데 최고의 음질, 최고의 성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비싼 걸 사시는데 대신에 그거를 운용할 수 있는 음향 카메라 감독이나 스태프들까지 동원하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면 그 정도의 비용을 내가 받고 다른 사람에게 광고 비용을 받는 게 아니라면 스태프나 음향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을 따로 쓰지 않으면서 나 혼자 운용을 하더라도 될 정도의 수준의 장비를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40만원, 50만원, 100만원짜리 살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쓰지도 못하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가장 가볍고 준수한 음질을 주고 있는 이런 가성비 제품, 그렇다고 어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름의 제품을 사시면 안 되고, 울란지 제품은 워낙에 이미 이름이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더보기에는 링크 걸어 드리니까요. 그 링크 갖고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널 컷 무비였습니다.